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물맷돌 수학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함께 이 벡터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벡터. 예. 이 벡터라는 개념을 처음 이제 만나면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또 이렇게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벡터는 사실 이제 저희가 사는 실제 어떤 저희가 생활하는 공간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어, 이게 이제 우리가 힘과 어떤 방향에 대한 얘기가 될 텐데, 자, 이 벡터를 얘기할 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오늘은 수학 시간에 배우는 거니까 수학적인 정의가 있고, 이게 또 물리에서도 바라보는 어떤 이제 벡터가 또 있어요. 근데 물리에서는 거의 다 모든 게 벡터로 표현이 되죠. 예, 사실 이제,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도 이 벡터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대학에 가면 선형대 수학이라는 걸 공부하면서 이 벡터를 이용해서 이 선형대 수학하고 연결해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그 부분까지 얘기하진 않을 거고 수학적인 정의하고 물리적인 얘기를 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수학 시간이니까 수학적인 정의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 데피니션 우리가 항상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대로. 누가 정의한 거니까. 자,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느냐. 크기와 방향을 갖는 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갖는 양. 또는 이걸 물리로 얘기하면 물리양이다. 물리에서는 물리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선생님 지금 그림 잘못 그리지만 여기서 이렇게 사람이 공을 던졌어요. 이렇게 공을 탁 던졌어. 공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공이 예를 들면 이렇게 포물선 말고 직진 방향으로 내가 던졌다고 해보자고 이거요. 그러면 공이 직진 방향으로 던지면 쭉 멈추지 않고 이렇게 계속 직진으로 가나요?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가다 이렇게 떨어진다는 걸, 딱 땅에 지면에 떨어지게 된다는 걸 다 알아요. 왜 떨어져? 다 알죠? 예, 지구가 중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지구가 당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이제 뉴턴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하면서 중력이 있다. 지구의 중심에서 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걸 또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예, 공기가 있기 때문에 공기에 의한 저항이 생깁니다. 저항. 예. 이런 저항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람이 이쪽 방향으로 사람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공이 더 많이 못 날아가죠. 근데 만약에 바람이 사람 쪽에서 불어간다면 공이 좀 더 멀리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기,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결국 뭐다? 나는 물건을 어느 힘으로 던졌어요. 일정한 힘으로 줬다 해도 그게 그 힘과 항상 방향 있다는 건데, 근데 그 힘의 크기조차도 이 중력과 이 공기라는 저항에 의해서 힘의 크기도 사실 달라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리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계산을 하나요? 우리가 뭐 비행기를 날리거나 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지 비행기의 최적인 어떤 그 무게랄지 설계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접근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수학에서는 그렇게까지 들어가지는 않아요. 수학에서 그렇게 들어가지 않지만 어떤 의미를 갖자면 역시 수학에서도 물리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뭐다? 크기와 방향을 갖는 것. 크기와 방향을 갖는 것. 크기와 방향을 갖는 이 양을 벡터라고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른 공식도 비슷할 수 있지만 이걸 한 번에 다 이해하려고 하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이대로 한번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디노트 쓰기를 어떻게 쓰기로 했냐? 자, 어떤 시점과 정점이 있는 A에서 B로 가는 벡터 화살표 반직선 형태로 쓰고 아니면 보통 일반적으로 시점에 이제 소문자를 써서 A다 이렇게 씁니다. 이런 거예요. A에서 B로 가는 A라는 점에서 B로 가는 거를 AB 벡터, 라지 AB 벡터라고 쓰기도 하고 또는 스몰 A 벡터다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 알겠죠? 그러니까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제 벡터와 이 비교가 되는 게 이제 스칼라라는 게 있습니다. 스칼라도 이제 정확히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단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이 스칼라는 크기만 갖는 거예요. 크기만. 방향이 없어요. 뭐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속도와 속력이 있어요. 속도는 벡터라고 하고 속력은 스칼라라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서울이 있어요. 서울 있고 이렇게 부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력 서울에서 부산으로 하지 말고 그냥 얘기하면 돼요. 어떤 지점이 있어요. A라는 지점이 있는데 여기서 자동차로 속력 100km로 km/h의 속력으로 달렸다. 그러면 자, 이 방향으로 달리든 이 방향으로 달리든 이 방향으로 달리든 상관이 없어요. 속력은. 근데 속도 100km/h로 달렸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살짝 뭔가 부족해. 뭐냐면 방향을 줘야 돼요. 남쪽으로 남쪽 방향으로 속도 100km/h로 달렸다라고 방향을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남쪽 방향으로 속도 100km 달릴 때 반대 방향 북쪽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플러스 100km가 되지만 이때는 마이너스 100km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방향은 크게 이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라고 공부했죠. 그렇기 때문에 벡터도 이런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도와 속력은 차이가 있다. 속력은 뭐 남쪽이든 북쪽이든 상관없어. 그냥 속력 달린 거야. 달린 거는 달린 거잖아요. 차가 어느 방향으로 달리든 간에 차를 100km 아빠 이제 부모님 차 타보거나 우리가 아니면 직접 운전하시면 보시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달리건 차가 100km를 가지고 있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속도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려면 남쪽으로 달렸는지 북쪽으로 달렸는지 그래야 아까 이제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이렇게 갔다가 막 이렇게 돌아서 가고 살짝 올라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고속도로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점과 종점의 개념으로 보면 평균으로 낼 수는 있겠지만 이 구간의 모든 움직임을 하려면 방향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크기와 방향을.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벡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얘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무게가 있습니다. 무게. 우리가 나중에 이제 물리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이제 공부할 텐데 이 중력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나서 내 몸무게가 예를 들면 60kg이다. 그럼 60kg, 엄밀히 말하면 60kg, 몰이 말은 중 이렇게 쓰죠. 이 중은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60kg인데 이게 달에 가면 10kg이 되거든요. 달의 중력은 우리가 10분의 1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몸무게, 나라는 사람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어디에 지구에서는 60kg고 달에서는 10kg다 된다는 건 무게가 달라진다. 뭐다? 아래쪽으로 당기는 힘의 어떤 방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질량이라는 게 있어요. 질량은 지구에서도 60kg고 달에서도 60kg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 뭐 이런 걸 공부하게 될 텐데 질량이라는 건 스칼라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대로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질량과 무게 이게 이제 스칼라와 또 벡터를 대표하는 뭐 그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벡터의 성질 몇 가지 좀 살펴보는데 데피니션인데 자 A에서 A로 가는 벡터. 이거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쓰지? 0이라고 쓰지 않고 0 벡터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0 벡터다. 제로 벡터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방향을 가지니까 A에서 B로 가는 벡터는 B에서 A로 가는 벡터로 쓰면 마이너스다.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갈 때는 플러스, 이렇게 갈 때는 마이너스. 크기는 똑같지만 방향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자, 어떤 지점 A에서 이렇게 B로 갔다가 C로 간다. C로 간 점이다. 그러면 이 벡터는 이런 거죠. A에서 B로 가는 벡터 플러스 B에서 C로 가는 벡터다 하면 이제 수학적으로는 바로 시점과 정점을 딱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이 중간점이 같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A에서 C로 가는 벡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학적으로는 바로. 근데 이제 이거를 물리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이겁니다. 어떤 물건이 여기 있어요. 제가 색깔을 좀 바꿔서 볼게요. 어떤 물체가 여기 있습니다. 물건이. 근데 이거를 자,
이렇게 줄을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네. 여기 지점이 A입니다. A에서 B로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방향으로 당긴다고 해볼게요. 여기를 뭐 C 다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게 A에서 C로 가는 벡터를 이렇게 옮길 수가 있겠죠. C로 가는 벡터. 그러면 우리가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약이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다 같은 벡터라고 봐요. 이렇게 있든 여기 있든 간에. 그러니까 이 길이가 서로 같고 평행하기만 하면 두 벡터는 같은 벡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AC 다시 벡터나 BC 벡터나 같은 벡터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어쨌든 이 물리에서는 자, 이 C 방향으로 지금 이 방향과 이 방향으로 같이 힘을 준 거예요. 줄을 당기면. 그럼 이 물체는 어디로 움직일까요? 이렇게 줄을 쫙 매달아서 당기면 이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힘이.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모양을 만들어서 이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어떻게 C 방향으로 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실제로 이제 물을 당겨서 줄을 매달아서 당겨 보면 물건을 이 방향으로 당깁니다. 그런데 이 평행사변형의 모양이 이때 이 평행사변형의 모양이요. 만약에 B 방향으로 이렇게 길게 많이 당기고 C 방향으로 힘을 조금 준다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렇게 작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힘의 크기가 어느 쪽이 맞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항상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모양으로 이제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이 AC 다시 벡터를 이렇게 옮겨도 똑같으니까 BC로 옮겨도 똑같으니까 그럼 결국은 물건이 여기서 이 점으로 옮기기 때문에 AB 벡터 플러스 BC 벡터는 AC 벡터로 설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참고해서 합벡터 이걸 합벡터라고 얘기합니다. A, B와 B, C를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합벡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다음 이 A, B 벡터의 길이, 크기 또는 길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건데 자, 이걸 어떻게 쓰냐면 A, B 벡터의 절대값으로 씁니다. 아니면 또는 이제 스몰 a 벡터. 절대값이 나오면 그게 뭐다? 크기가 된다. 길이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벡터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내용들 함께 또 공부해 봤습니다.